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4일 후 오는 12일이면 만기 출소합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조두순이 나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공개 협박까지 등장했습니다. 네, 조두순의 출소 전후 이동 경로부터 생활 계획 점검 등 경찰과 법무부, 안산시 준비도 바빠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조두순이 예정대로면 이제 오는 12일 네네. 토요일 날 이제 출소하게 되는데 전자발찌가 되겠죠. 전자발찌를 차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출소를 하게 되면은 해당 일에 오전에 나오게 되는 거죠. 원래 이제 출소 만기일 날 나오게 되면 그 시간 24시에서 00시로 바뀌는 그 시점부터 나올 수 있는데 아, 그래요? 00시에 나와봤자 갈 데도 없고 네. 어디 할 데도 없고 지금같이 그 위험한 사실 저는 조두순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두순이 나와서 그 시간에 뭘 할지가 저는 더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중교통수단이 충분히 이제 있을 수 있는 새벽 한 5시에서 6시 정도에 네. 이제 보통 출소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반응입니다. 네. 근데 지금 아직 어느 교도소에서 출소할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뭐 사실 이 부분도 저는 되게 불편하거든요. 사실 네.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정말 국민들에게 가장 큰 공분을 일으킨 사람이면 다른 출소자들은 어디 나오는지를 당연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지금 뭐 법무부에서 어디서 나오는지조차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측면이고 법무부에서 좀 이건 분명히 부적절한 단어인데 보호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이런 부분을 알려주고 있지 않아서 사실 문제가 있으면 어느 교도소에서 출소를 하고 네. 출소를 할 때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조두순법이라 그래서 1대1 그 감시 제도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 보건찰관이 조두순 딱 데리고 네. 그다음에 필요한 장소까지 가면 되는 거지 뭐 이 사람을 보호한다 이런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느 곳에서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만은 뭐 예를 들어가 뭐 좀 이렇게 워낙 그 사적 보복에 문제점이 있으니 그거는 뭐 쉴드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건 막더라도 네네. 네. 나머지 부분에서 뭐 보호란 단어는 더 이상 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어쨌든 조두순이 지금 언제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글쎄 이제 워낙 흉악범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면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이제 사적 응징을 하겠다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어서인데요. 자, 이렇게 사적 응징까지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 이거 글쎄요, 사회적으로 좀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이는데 말이죠.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일반 국민들 여러분께 저도 똑같은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의 마음이면 분명히 조두순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은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법치의 국가고 그 법치의 국가에서 국가가 조두순에 대한 재범의 방지를 막아야 될 제1의 의무가 있는 것이지 사적 보복을 하게 되면 그 사적 보복으로 인해서 분명히 국민의 한 분이 또 다른 어떤 그 범죄자로 엮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물론 개인의 어떤 그 분노는 높겠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좀 참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예. 분명히 이러한 어떤 사적 보복 정도가 국민들의 공분이 분명히 있다면 법무부는 12년 동안 뭘 했는지를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러한 어떤 국민의 공분을 알았다면 그 12년 동안 분명히 이런 부분을 막았어야 되는 것이고 방지했어야 되는 것이고 예상하고 어떠한 그 개선 방안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조두순 사실 출소 6개월 후부터 수많은 법안과 수많은 대책이 만들어졌지 그 11년 6개월 동안 과연 법무부는 뭘 했는지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답을 할지 앞으로 정말 조두순이 세상에 나왔을 때 재범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정말 국가의 공권력과 국가 사법 시스템은 진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분명히 조두순의 재범을 목숨 걸고 막으셔야 됩니다. 예. 예. 근데 그 재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출소한 이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그 확률이 점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물론 이제 뭐 조두순이 그럴 거라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비율상으로 보면은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사실 저희들 이제 그래프에도 나와 있겠지만 예. 재범의 위험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통계 수치로부터 나와 있는 거고 예. 4년 동안 64%가 급증되었다. 저 부분 분명히 존재를 하는 부분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어떤 특정 탐사 프로그램에 보면
조두순이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성적 욕망이 있고 그 성적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다라는 보도까지 있었는데 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좀 불안한 거예요. 사실 욕망이 있고 욕망이 컨트롤되어야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 교정시설에서 부적절한 행위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행위로부터 재범의 위험성을 우리는 추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규범적인 측면에서 조두순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없다는 그 케이솔라스라는 어떤 규범적 척도지만 만약에 그 탐사 프로그램의 내용이 맞다라면 행동을 통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라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좀 예의주시해서 조두순이 가지고 있는 재범의 위험성을 세상에 나와서라도 어떻게든 좀 막을 수 있는 치료 대책, 그다음에 그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뭐 어쨌든 이제 지금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 되면은 살던 곳 안산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안산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말이죠. 뭐 조두순은 일단 나오면은 전자 발찌를 차고 있고 또 그리고 전담 관찰 보호사가 따라붙게 되는 거죠. 네, 사실 뭐 조두순이 출소를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정대했기 때문에 네. 법무부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하는 듯하게 보여요. 첫 번째 이제 조두순이 나왔을 때 그 전자발찌를 하는데 전자발찌를 찼을 때 이렇게 모니터에 점으로 이렇게 찍히거든요. 네, 움직이는 이동 모습이. 경로가, 예, 예. 그런데 한 사람이 보통 한 100명에서 한 15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조두순은 1대1로 그냥 한 사람이 전담을 해서 조두순의 이제 움직임을 확인한다. 이게 1대1 전담제가 네네. 만들어지는 것이고 안산시에서도 이제 무도를 하시는 분들을 특별 채용해서 그 근처에 이제 뭐 방범이라든가 조준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살피는 것이고, 그다음 경찰에서도 이제 원래 우리가 나왔을 때 재범 위험성이 아주 높은 사람에게는 또 그 사람에 대한 전담팀이 또 붙게 만들어지기 네네. 때문에 예. 삼중 조치를 통해서 조두순의 재범을 막는다고 하는데 사실 뭐 조두순 이 두 발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 부분이 좀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법무부에서 생각하고 그다음에 경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최종적이고 종국적으로 그 피해자, 지금 그 12년 전에 있는 피해자와 동일한 성폭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뭐 좀 맞겠다라는 건데 그 소아성애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행동은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민식이법이 있으면 위험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소아성애자가 얘야 위험하니까 아저씨 손잡고 같이 건너자 라고 하는, 그것도 그 소아성애자에게는 굉장히 큰 판타지가 충족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은, 그 아이는 자기가 뭘 당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예. 상황인데 분명히 그 유아 성애자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좋은 하나의 어떤 그 범죄 수단이 될 수 있어서 과연 이런 것까지 과연 막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영이 같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은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만들고 있지만 정말 순간순간 일어날 수 있는, 정말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기함할 수 있는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촘촘하게 더 안전망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저희 YTN 취재팀이 이 조두순 거주지 인근 현장에 있는 뭐 이 CCTV라든지 이런 상태들 또 뭐 비상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확인을 해봤는데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조두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A란 시의 A란 장소만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네. 조두순이 지금 그 A시의 A 장소만 있는데 네. 분명히 이사 갈 수 있는 확률이 열려져 예. 있는 것이고,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부인과 같이 살면서 부인도 충분히 경제적인 어떤 수단이 있다면 지금은 A 장소에 있지만 그 A 장소가 다시 B란 장소, B란 장소가 C란 장소, C란 장소가 D란 장소로 움직이면 그 순간순간마다 CCTV를 따로 붙일 거냐고요. 네.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은 분명히 거주지 제한을 하든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어떤 장소에 움직일 때 분명히 선제적으로 어디에 가는지를 확인하고 네. 그 장소에 가기 전에 이미 그 지역의 시민들이 안전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산시와 경찰이 내놓은 대처 방안을 지금 보고 계신데 말이죠. 조두순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은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CCTV도 지금 가동 중이고 방범 초소도 늘렸습니다.
또 외출 시에 조두순의 이동 경로가 확인이 되는데요. 1대1 전자 감독이 실시가 되고 또 주거지, 직장 등을 불시 방문하는 것도 이 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 정도면은 글쎄요, 안산시 시민들이 좀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뭐 저 정도면 거의 일상생활을 밀착 감시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그래도 조금 허점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저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저걸 네. 뭐 선택의 문제와 당위의 문제 보면 저 정도는 당위의 문제인 것이고 그러면 악마는 디테일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 나와 있는 저 내용 중에 우리가 좀 빠뜨려져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를 좀 진지하게 살펴야 되는데 네. 혹시 앵커님 여성 안심 구역이라는 곳을 지나가 보셨습니까? 네. 그 지역은 밑에 빨간색 페인트로 이렇게 여성 안심 예. 지역이라고 뭐 말하고 그리고 비상벨 같은 것도 비상벨도 있고요. 만들어 예. 놓고 조명도 화려하게 켜놓고 이런데 사실 여성뿐만 아니라 아이도 분명히 보호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아까 네네. 말씀드렸지만 주거지지 한 1km에 대한민국은 미국하고 달라서 미국은 어떤 그 초등학교가 있으면 엘리멘터리 스쿨이 있으면 그 근처에 학원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죠. 대한민국은 이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반경 500m 안에 수많은 학원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두순한테 예를 들어서 집에서 1km 반경 나가지 마라 아니면 초등학교에서 뭐 접근하지 마라라고 할지라도 네. 집에서의 1km 반경과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학원들은 사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고 조두순이 저녁에 외출하지 말라는 건 가능하지만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것이고 아이들이 학원 갔는데 학원 가는 건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사실 부모된 입장에서는 충분히 국가가 감사해요. 저렇게 네. 해주는 건 감사한데 저것만으로 정말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그 누구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예. 보여드린 거는 이제 경찰과 안산시가 하는 그 네. 방침들이고 또 이제 검찰을 통해서도 이제 법무부가 조금 더 강화된 그런 감시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 건가요? 이게 이제 뭐 전자부착 명령을 하는데 구조 2에 보면 네. 한 5가지, 6가지 조항을 쭉 붙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법원에 그 내용을 이제 신청을 해놨는데 네. 원칙적으로 음주를 금지하고 보호시설에 접근을 금지하고 심야 시간대 외출을 제한하는 그런 조건을 법원에 요청을 했어요. 추가 네. 조치가 있군요. 예, 추가 예. 조치를 했고 법원에서는 뭐 신중하게 판단해서 저는 반드시 허가해 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에 대한 종국적인 성폭행은 막을 수 있어도 과연 저러한 것들이 심야 시간에 외출을 제한하고 아동 보호 시설에 접근을 금지한다. 과연 그게 그 시설에 접근을 금지하는 거지 예. 학원이 그 근처에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거리에 다 다니는 찍을 수 아이들은 막을 수는 없다. 예, 그거는 못 막는 예. 것이고 더더욱 좀 죄송한 말씀이죠. 그냥 법에 있는 내용을 드리면 저 조건을 위반을 해요. 그러면 조두순이가 A라는 장소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면 안 되는데 그 어떤 특정 장소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게 했으면 정말 기함할 일이잖아요. 예. 그러면 분명히 조두순이 재범의 위험성을 극단적으로 드러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행 형법은 벌금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해도 조두순은 너무 편한 거예요. 네. 나 벌금 받으면 되는데 조두순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처벌이 강하지가 않군요. 예, 그리고 그 벌금이 지금은 벌금 미납자가 되면 예. 그러니까 봉사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서 만약에 조두순이 법을 한다면 뭐 벌금 나에게는 의미 없는 일이고 이거 벌금 해봤자 봉사 몇 번 하면 되는 거고 하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아이에 대한 희열은 훨씬 더 높은 것이고 예. 인간은 내가 얻을 수 있는 쾌락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생각하고 쾌락이 높으면 선택하지 않을까요? 예.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쨌든 뭐 국회에서는 좀 늦었지만은 조두순 방지법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성범죄자의 주소 또 실제 거주지를 공개하는 것을 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잠시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시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때 읍면동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예. 예를 들어가지고 조두순이 있는 게 A라는 동이다. 그럼 동 얼마나 넓어요? 네네. 그거 예. 못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로명과 건물 번호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성범죄자의 공개 정보도 유형을 좀 확대를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진이 특정 어떤 사진이라면 그 옛날 사진인지 현재 사진인지 모르니까 네. 그 외 여러 가지의 어떤 신상에 관한 정보를 더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유치원을 추가했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예. 전자 발찌를 차지 않고 보호 관찰만 했는 사람에게 이런 걸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러한 어떤 그 장치가 붙는다 할지라도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종적인 어떤 조두순이 범죄를 하고자 한다면 막을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러면 지금 이제 당정에서는 재범을 저지르면 다시 이제 격리시키는 방안도 추진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당장 지금 조두순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데 저는 반드시 이 부분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제가 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떤 특정 조두순한테 명령을 내렸는데 준수 명령을 위반을 하면 네네. 지금은 위반했는 사람을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밖에 못 가게 되는데 네네. 이러한 위반을 했는 사람은 분명히 재범의 위험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분명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 이게 뭐 정신질병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네네. 그런 정신과적 질환이 있으면 그걸 치료하는 시설로 반드시 가게끔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벌금으로 거치는 것을 그런 준수 명령을 위반했으면 새로운 시설에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종국적인 어떤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서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